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거 하나만 체크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 테레소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레소란 뿌리 곱고 잡털이 섞이지 않은 소를 골라 콩을 먹이고 비단으로 소를 치장함은 그 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제사에 그 고기를 쓰자 함이니, 어리석은 소는 백정의 도끼가 정수리에 떨어질 때야 비로소 슬퍼한다. 이 이야기는 삼국지 10권 중 1권에 나온 글귀인데요. 제가 영상 초반부터 테레소 이야기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뿌리 곧고 잡털이 섞이지 않은 소를 골라 콩을 먹이고 비단으로 소를 치장함은 이라고 쓰여 있죠. 네, 나르가 희생양을 자신이 원하는 조종, 착취,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 러브바밍 단계에 해당하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러브바밍이란 나르가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관계 초반에 매우 강렬하고 과도한 애정을 표현하고 폭탄처럼 퍼붓는 행위를 말하죠. 백정의 도끼가 정수리에 떨어질 때 비로소 소는 슬퍼한다고 합니다. 이 슬픈 소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일생일대 너무 중요한 결혼의 결정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나르시스트의 특징, 본격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은,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해서 하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정할 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혹은 나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아이나 강아지를 예뻐하게 됐던 경험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싫어했던 존재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짝꿍이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다면 그 결혼 생활은 예상되실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 자식도 꼴보기 싫은데 그 애가 데리고 온 사람이 예뻐 보일 리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사사건건 발생되는 일들의 화살은 새로 들어온 가족인 며느리나 사위의 몫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짝꿍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짝꿍과 그 부모님의 안 좋은 사이를 내가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혹은 내 짝꿍 나르가 지금까지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불행하게 살았지만 나랑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이를 전문 용어로 구원환상이라고 합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설화처럼 단순하게 그를 돕고 싶다라는 차원이 아닌 그에게 유일한 삶을 구원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죠. 심지어는 나르의 유일한 구원자로 올인하기 위해 자신의 주변 정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게 나르의 위험한 매력이자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자세한 내용은 라붐 시클릿TV 최악의 가스라이팅 4단계 수법,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르이고 그가 결혼하는 목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원가족으로부터의 도피라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원가족과의 갈등을 푸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거 하나만 체크해 보세요. 뭘까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미래의 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남자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들을 대하는 태도. 나한테는 다정하고 매너도 좋고 끔찍히도 나를 아껴주는 그 사람.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평소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상한 어떤 행동들이
자꾸만 눈에 보인다면 이건 우주가 나에게 위험을 암시해주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 운전할 때 튀어나오는 난폭 운전과 욕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타인을 얘기할 때 비난 위주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등. 처음엔 실수겠지 하고 넘겼던 모습이 만약 그의 본성이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에이, 과거가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 여러분께 조용히 귀뜸해 줍니다. 그 사람 조심해. 다시 생각해봐. 글쎄,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갈 거야. 나는 내 느낌을 그리고 그를 믿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쵸? 네, 저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럼 내 생각, 내 고집, 내 촉이 늘 맞던가요? 아니죠. 우린 왜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눈물 질질 흘리고 값비싼 경험을 치른 후에야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 기간엔 상대가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단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서와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나르의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이 러브바밍이 끝나는 순간 나에게도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충실하게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르니까요. 세 번째, 헤어진 전 애인 험담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좋은 건 영원하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바람만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이라는 게 전문가 분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3년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끈끈한 어떤 믿음, 신뢰, 존중, 이런 배려 깊은 의식의 관계일 거예요. 열렬한 사랑의 유효기간이 이렇게 짧으니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게 인연법에 의한 거고 그때 그 상황에 맞았던 시절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그 인연들의 결과값으로 지금 현재의 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유독 지독하게 남 탓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오로지 자신만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네, 나르시스트죠. 이미 헤어진 옛날적 인연,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를 들먹이며 마구마구 욕을 해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 속 사람을 거침없이 욕해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결국엔 초점이 다시 나에게로 맞춰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걸 나르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감 능력 제로인 그는 나르니까요. 옛사람뿐만 아니라 나르가 한번 저 사람 나쁜 놈 정하면 어떻게든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그를 나쁜 놈을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는 때로 의처증, 의부증, 스토커, 양심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들이 끊임없이 타인을 욕하고 비난해대는 이유는 뭘까요?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네, 맞아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건강한 나르시즘은 존재하기에 칭찬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르가 추구하는 관심은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나르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내면은 양육자로부터 받은 비난, 욕, 찌질함, 부족함, 소외감, 폭언, 폭력, 방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르가 욕을 잘한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 욕을 많이 듣고 자란 거고 폭언, 폭력, 알코올 중독 등 현재 나르가 하는 행동이 곧 그가 겪고 자란 가정 환경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그 지옥 같은 행위를 누군가에게 똑같이 하는 이유는
그걸 느꼈을 때 자신이 너무 공포스러웠다거나 찌질했던 기분이 해결되지 않아 이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그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거죠. 이를 전문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별로 선뜻 내키지 않아 안 받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네, 맞아요. 제가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 거죠. 누군가 나에게 뜨거운 불덩어리를 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네, 그 또한 그의 것입니다. 그쵸? 문제는 그가 던지는 것이 그의 이기심에 의한 투사라는 걸 알아차리고 받지 않아야 하는데, 나르가 던지는 불덩어리는 그 방법 또한 너무도 교활하고 악랄해서 여차하면 그대로 받게 된다는 데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나르가 배우자가 될 경우예요. 상상되시죠? 단순히 나르가 옛 연인을 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이 됐든 나르에게 처리되지 않은 그 무엇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네, 작은 오염 신호들을 감지하지 못한 희생양이요. 따라서 나르가 던지는 게 선물이 아니라 불덩어리라는 걸 인지하시고 받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압축해 놓은 듯한 쇼펜하우어의 좋은 글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제 삶이 초라한 탓이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허세가 가득한 사람은 본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3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2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릿 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릿 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